자,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LDA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 수식들을 데리베이션하고 그 수식들 어떻게 코드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DA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주어진 콜퍼스 문서 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나오는 베타 값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워드 토픽에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값을 다 이제 차려보면 그럼 어떤 단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디멘전이 i와 v로 되어져 있습니다. i는 토픽이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워드가 되겠고 유니크 이것은 유니크 워드가 되겠습니다. 등장 단어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등장한 단어들의 어떤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해서 그러면 이것을 뭐 약간의 매트릭스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논문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는 T1, T2, T3라고 하는 토픽이 요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워드가 첫 번째 워드가 있다, 첫 번째 워드가 두 번째 워드가 있다, 워드 V번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토픽 1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많이 나왔다. 그 대신에 토픽 2와 토픽 3에서는 많이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워드 2는 토픽 2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 워드 2는 토픽 1에 대해서 좀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요게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여기서도 요게 많이 나왔다, 조금 나왔다, 조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토픽 2, 토픽 1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하, 토픽 1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잘 안 나오네요. 토픽 1이라고 설명할 것은 W1이 가장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토픽 2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아하, 워드 2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픽 3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아하, 여기 워드 3이라고 할까요? 워드 3과 워드 V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픽의 모양과 잘 맞으면은 그러면은 뭐 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정성적인 평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성적인 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량적으로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라고 하면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이 러닝이 되었을 때 이 등장하는 W라고 하는 이 마리조아 W지, W의 D, N이 될 것인데 도큐먼트와 도큐먼트별 등장, 여기서 N은 등장 단어가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따지면 전체는 문서 집합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확률은 매우 작은 값일 것이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로그를 활용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평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터레이션이 앞에서 E와 M을 반복하는 그런 이터레이션이 쭉 진행됨에 따라서 라이클리후드가 쭉 세츄레이션 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한 이터레이션 한 30번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됐고 더 이상의 임프루브먼트는 뭐 없겠다라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LDA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LDA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인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비전을 따함께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L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세팅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는 헬드 아웃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헬드 아웃해서 이것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고,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것도 말씀한 2009년 한나 월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이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이밸류에이션은 트레이닝과 테스팅이 있고 트레이닝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러닝한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된 파라미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 테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이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트레이닝, 테스팅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대두가 되고 난 이후부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LDA라고 하는 건지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요즘에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LDA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파라미터 어떤 게 있습니까? 알파, 베타는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는 감마와 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는 어떤 것이죠? 알파라고 하는 것이 누가 K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까? 아무도 K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K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픽 수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다. 이게 바로 즉 하이퍼 우리 마음대로 정한 파라미터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파라미터였다. 그러면 요것을 뭐 어떤 문서 집합에서는 2개의 주제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문서 집합에서는 5개의 주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튜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먼저 모델을 러닝을 해봅니다. 모델을 러닝을 해보고 그 다음 만들어진 LDA 모델이 돼 있으면 LDA 모델이 있으면 이것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마치 헬드 아웃 문서인 것처럼 따로 떼어져 옛날 개념으로 테스팅 문서인 것처럼 따로 떼어져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서가 이제 요 WDN이 과거에 트레이닝된 것이 아니라 헬드 아웃된 다른 녀석들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그 다른 녀석들의 문서를 여기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 교수님 세타와 지트 모르는데요. 새로운 문서로 들어오면은 그 문서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하다못해 옛날 문서들은 세타는 감마로 지트는 P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러닝해 놓은 상태지만 그건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마지널라이즈 아웃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세타와 지트를 마지널라이즈 아웃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WDN이 바로 들어간 형태의 그런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것은 디리실릿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그것의 곱셈의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서의 디리실린 멀티노미얼, 이쪽에서의 디리실린 멀티노미얼, 이쪽에서의 디리실린 멀티노미얼, 이쪽에서의 디리실린 멀티노미얼이 있는 것이지요.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헬드 아웃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토픽 개수가 2개일 때 해보고 트레이닝 해서 밸리데이션 해보고 헬드 아웃 로그 라이클리 만들어 보고 5개 있을 때 LDA 만들어서 헬드 아웃 로그 라이클리후드 계산해 보고 10개 해서 LDA 만들어서 알파 베타 만들어 놓고 10개에 대해서 이제 헬드 아웃 로그 라이클리후드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면은 분명히 어떤 토픽 개수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K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K를 정한 픽스를 하겠다. K가 픽스하게 된 상황 하에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테스팅 데이터셋에 K도 변화시키지 말고 K개를 딱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테스팅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게 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현실에 디플로이 하려고 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항상 사람이 튜닝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사람이 튜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밸리데이션 메커니즘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튜닝을 할 기회를 주는 튜닝의 기회를 주는 그런 테스팅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즉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현실에서는 그때그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프레임워크로 만든 것이 이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통 이제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 대해서의 정량적인 테스트 방식은 바로 여기 있는 헬드 아웃 즉 테스팅하는 형태 먼저 밸리데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토픽 개수 정하고 그다음 헬드 아웃된 테스팅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면은 그럼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